한 개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마팬 여러분,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4월 1일 토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반부부터 좀 혼전 편성이 펼쳐질 겁니다. 이 부진 마필들이 많이 출전하고 있는 토요경마 레이스가 되다 보니까 이 부진 마필들이 많이 출전할 때는 또 혼전이 많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좀 인기마를 너무 과신하고 공략할 이유는 없다 라고 토요경마 출마표를 보고 강민이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그렇습니다. 오늘 4월 1일 경주는 강민이 노리는 관리 마필들 많이 출전하고 있고요.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승부 경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토요경마에서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 5경주가 재미가 있습니다. 5경주 철저하게 고배당 막권을 노리고 공략해 주셔야 되겠고요. 8경주는 중고배당 막건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역시 강민이 노리는 관리 마필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배팅 강도 올리고, 또 마지막 11경주는요 터지면 오부지게 터질 수 있는 경주예요. 아마 오늘 토요경마에서 가장 큰 배당이 나올 경주가 마지막 11경주가 아닐까 싶기 때문에 마지막 11경주는 과감하게 고배당 막건을 노리고 합니다. 그리고 이 10경주가요 배당이 얼마나 나와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한 방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근데 깜빡이 배당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경주도 당일 현장에서 배당 괜찮으면 단통 막건만 때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경마에서 4월 1일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경주는 5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5, 8, 10, 11 5, 8, 10, 11 이렇게 4개 경주를 배팅 강도 올리는 승부 경주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1경주입니다. 국산마 6군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렇다 할 마필이 없어요. 그동안 인기마로 팔렸어도 좀 시원시원하게 꺾었던 마필들 이번 경주에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어요. 당일 배당팔이 인기마는 8번마 샤프루비, 7번마 엑설런트 골드, 3번마 황금연목, 그리고 4번마 머루랑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8번마 샤프루비가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이게 뭐 능력만은 아니에요. 직전 경기도 보면 사실 직전에 떴던 내용 그리고 데뷔전에 떴던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추천드릴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경마는 어차피 편성 싸움 아니겠습니까? 이 샤프루비가 능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나머지 마필들은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8번마 샤프루비는 그나마 앞선에서 전개를 풀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8번마 샤프루비가 배당팔에 머리로 팔릴 상황인데 이거는 웬만하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8번 샤프루비까지 꺾고 배팅을 들어가기는 도무지 어려운 편성이다 라고 판단이 되죠. 6번마 머루랑이라는 마필이 12월 10일 경주에서 이게 깜빡이로 팔렸죠. 인기 2위로 팔렸는데 시원하게 꺾었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11월 2일 경주에서 그야말로 쥐어짰는데 3착 싸움에도 깨졌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12월 10일 경주는 시원하게 꺾었고, 직전 경주는 늘어난 1200에서 죽었다 깨도 안 된다고 꺾었던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이 또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면 사실 못 믿는 거예요. 뭐 상대들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또다시 인기마로 팔리지만 굳이 6번마 머루랑 같은 마필을 인기마로 공략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3번마 황금연못이라는 마필이 12월 10일 경주에서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나섰죠. 그리고 거의 버틸 뻔하다가 마지막에 덜미가 잡혔던 내용이 나쁘진 않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8번마 샤프루비 정도가 그나마 순발력이 있는 마필인데 게이트 이점으로 보면은 3번마 황금 연못이 여기서는 초반 선행도 장악하고 나설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똥발들 경주는 앞장 까는 놈이 장땡이기 때문에 3번마 황금 연못은 실전 막건으로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7번마 엑셀런트 골드라는 마필이 원래는 좀 앞선에 가야 좀 더 뛸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12월 4일 경주를 보면은 1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노려서 선행을 노렸어요. 초반에 채찍까지 되면서 선행을 노렸는데 못했잖아요. 그리고 직전 경주는 2번 게이트였는데 초반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이 3열 외곽 전개를 풀어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 경합에서 2착 싸움에서 밀렸는데 선행을 하면 더 뛸 마필로 판단됩니다만은 선행이 아니라 쫓아가는 전개로도 직전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7번마 엑셀런트 골드까지는 실전 막건으로 주목하자는 거죠. 3번마 황금 연못, 7번마 엑셀런트 골드, 8번마 샤프루비 이 세 마리를 주목합니다. 8번, 3번, 7번, 8번, 3번, 7번. 나머지 마필 중에는 뭐 딱히 보이는 말이 없어요. 스토미 패션도 혈통적인 기대치도 있는데 이게 1월달에 실격패를 당한 마필이죠. 이런 마필들은 조금 더 살아 올라올 때까지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1경주는 8번 샤프루비, 3번 황금 연못, 7번 엑셀런트 골드 자, 세 마리를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렇다 할 능력마가 없는 부진 마필들이 출전한 편성입니다. 당일 배낭팔이 인기 많은 7번마 베스트 미션, 8번마 뉴 하이타임, 9번마 초원 비바체, 6번마 베스트 시대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8번마 뉴 하이타임이라는 마필이 능력만은 결코 아니죠. 그런데 오늘은 편성상 무시할 수가 없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작년 10월 달에 주행 거북기를 보이면서 실격이 됐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경주를 보면 12월 24일 경주에서도 마지막 2착 경합에서 밀리면서 3착에 머물렀는데 그 경주력이 나쁘질 않았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외곽 게이트에서 최대한 전개를 끌어올리면서 3열, 4열 외곽 전개를 풀어갔습니다만은 마지막 끝걸음이 죽는 걸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보여줬던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그 주행 거북기는 이제 완전히 순치가 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8번마 뉴 하이타임은 지금까지 보여준 액면은 사실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여줄 걸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편성이 너무나 약해요. 지금 뭐 8번마 뉴 하이타임을 꺾고는 도무지 배팅하기 어려운 그런 너무너무 허접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8번마 뉴 하이타임은 여기서는 실전 막건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는 상대 마필인데 이 9번마 초원 비바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마지막 끝걸음을 남겼거든요. 자, 이런 마필들은 봐주셔야 됩니다. 이 9번마 초원 비바체라는 마필이 2월 17일 경주 주행 재검에서 스타트가 굉장히 빨랐어요. 근데 붙들고 쫓아가면서 선입 전개를 풀어갔거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냥 붙들고 들어가면서 이게 휴양 이후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이에요. 그러더니만 3월 11일 복귀전에서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9번마 초원 비바체, 9번 초원 비바체가 오늘은 너무너무 약한 상대들, 너무나 허접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뭐 도무지 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7번마 베스트 미션이라는 마필이 1월 21일 직전 경주를 보면요. 그냥 차분하게 힘만 빼고 외곽에서 쫓아갔는데 마지막에 끝걸음이 살아 있었어요. 조금만 전개를 좀 잘 풀었다면 가능성을 충분히 보였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선두권이 빠르지가 않죠. 기껏해봐야 뭐 6번마 베스트 시대 정도 아니면 5번마 자비동행 뭐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노릴 텐데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7번마 베스트 미션 오늘은 직전보다 게이트 조건이 훨씬 좋아요. 직전처럼 그렇게 최외곽을 뺑글뺑글 돌 일은 없다는 거죠. 직전에 약간 좀 의도적으로 외곽을 돌았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자, 오늘은 차분하게 중위권까지 전개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7번마 베스트 미션
배트 미션도 실점 막건으로 주목하셔야 됩니다. 5번마 자비동행이라는 마필이 초반 선행은 나설 수가 있는데 지구력이 넉넉하지 못하죠. 작년 11월 달에 선행을 나섰다가 무너졌던, 깜빡이를 팔려고 깨졌던 그 정도가 이 마필의 최선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5번마 자비동행은 글쎄요, 요거는 제가 현재까지 좀 고민하겠고, 오히려 6번마 베스시대가 초반 순발력은 더 빠른 마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대하시는 6번마 베스시대가 더 좋다. 게이트 이타 속도는 자비동행이 더 좋을진 모르겠지만은 대하시만큼은 6번마 베스시대가 더 좋다. 직전 경기도 보니까 스타트가 빠르진 않았는데 강하게 몰아서 대하시로 선행을 갔잖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경주는 앞선이 강하지 않은 레이스로 봅니다. 최근 뭐 과천 경마장 주로가 똥마리건 인기마건 할 것 없이 선행만 나서만 뺑뺑 잡아도는 그런 분위기긴 합니다만은 이번 경주는 선행마보다는 선의권에 쫓아가는 마필에게 좀 더 주목할 이유가 있겠다. 7번마 베스트 미션, 8번마 뉴 하이타임, 9번마 초음 비바체, 이렇게 세 마리를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3경주는 짭짤한 배당이 기대되는 편성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4번마 골드시나, 6번마 라온 카트로, 그리고 3번마 노스웨스트, 10번마 햇살왕자, 9번마 웰빙조이, 뭐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릴 수 있는 편성이에요. 자, 그런데 당일 배당판에 깜빡이로 팔릴 마필이 4번마 골드시나와 6번마 라온 카트로, 요 두 마리가 깜빡이로 팔릴 편성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예상가들이 오두 마번을 잡을 때요, 일단은 앞선에 가는 마필들부터 잡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하게 발빠른 선행마가 없어요. 그래서 6번, 4번, 4번, 6번 요 두 마리가 아마도 깜빡이로 팔릴 편성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강민은 요 두 마필 중에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번마 골드시나라는 마필이 선행을 편안하게 가면, 아주 편안하게 가면 혹시나 버틸 수는 있어요. 하지만 1300m 경주거리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뛰었던 편성이 좀 강하지도 않았다고 봐요. 직전 경주도 외곽에서 정말 나름 열심히 타고 3차까지 오는 내용은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1000m였고 또 앞말들만 뛰는 경주였습니다. 편성이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6번마 라운 카투로라는 마필은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데뷔 전부터 좀 살펴봤던 마필인데 2월 4일 경주 뛰는 내용을 딱 보고 이거는 한참을 다듬어야 되겠다라고 강민이 생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최근 두 번의 경주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면서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었지만은 강민은 언급도 해드리질 않았어요. 이거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아직은 덜 만들어졌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2월 4일 날 인기 3위였을 때 꺾었고 직전 경주도 쳐다보지 않고 꺾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늘어난 1300m 경주거리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편하게 선행을 가면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는 그림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안쪽에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있어요. 발빠른 마필들이. 그렇기 때문에 6번마 라운 카투로도 여기서는 깜빡이로 팔려도 요걸 충마로 놓고 할 생각이 없어요. 3번마 노스웨스트가 배당판에 바람을 많이 불 텐데 12월 10일 경주에서 실점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는데 1300m는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은 이 마필도 확실하게 뭐 보여준 액면은 없잖아요. 그리고 10주 만에 공백기가 길어졌기 때문에 현장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햇살왕자라는 마필이 직전에 1번 게이트에서 그야말로 최적 전개를 풀어갔던 내용인데요. 정말 잘 탔습니다. 좀 더 이상 잘 탈 수 없는 그야말로 그림 같은 전개를 풀어갔다 이렇게 복귀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조건이고요. 9번마 웰빙조이라는 마필은 직전에도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무조건 꺾었던 마필입니다. 그냥 책임 삭제했던 마필이고 12월 11일 경주에서도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완전하게 삭제 처리했던 마필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9번마 엘빙조이라는 마필도 사실 인기마로 팔리면 못 믿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런 못 믿는 마필들이 잔뜩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자칫 배당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나마 9번마 웰빙조이는 최근 경주에서 계속 꺾었지만은 오히려 1300 경주 거리라는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9번마 웰빙조이가 다른 마필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 이렇게 평가는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마필도 확실하게 대가리로 또 놓고 들어가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죠. 그래서 이번 3경주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최대한 현장감을 좀 살리면서 능력마가 없기 때문에 전개 변수에 따라서는 배당도 중고배당도 엮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3경주는 최대한 현장감을 살리면서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이 인기 많은 4번마 브레이브업, 8번마 축제 메이킷, 7번마 커피캣, 2번마 속보웅주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경주거리가 1000m고요. 또 발빠른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 선두권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는데요. 이 4번마 브레이브업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10번 게이트였죠. 그런데 오늘은 4번 게이트로 들어왔고 그나마 좀 선의권에서 한 발을 더 쓸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4차까지 왔을 때의 경주 내용이 나쁘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4번마 브레이브업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이 마필은 직전 경주 인기 3위로 팔렸어도 강민이 그냥 꺾었던 마필이에요. 왜냐하면 상대들이 너무 강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은 편성이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4번마 브레이브업도 배팅권에는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게 인기 1위로 공략할 만한 그 정도 사이즈냐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7번마 커피캣이라는 마필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돼요. 선행을 나서지 못하면 자력 승부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은 안쪽에 2번마 속보옹주라는 마필이 기본 스피드가 빠르죠. 그리고 10번마 리드업도 있고 얼마나 편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8번마 축제 메이킷이라는 마필은 11월 12일 경주에서 그때 인기 1위로 팔리고 깨졌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12월 10일 날은 또 채찍을 놓쳐버렸죠. 그러면서 또 깨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 두 번의 경주에서 배당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특히 2월 26일 직전 경주는 1번 게이트에서 배당판에 엄청난 바람을 불었죠. 그리고 깨졌어요. 경주 내용적으로는 전혀 나쁜 게 없습니다. 선행마디에 바짝 붙여가면서 안쪽 펜스를 타고 들어가면서 일명 그 꽃전개 그림 같은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깨졌는데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다. 8번마 축제 메이킷 과연 여기서 인기마로 공략할 수 있느냐 이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안쪽에 2번마 속봉주라는 마필은 이게 원래 순발력이 있어요. 맘만 먹으면 선행도 뽑아 나설 수가 있는데 최근 경주에서 고전하고 있는 이유는 모래에 대한 악벽이 있죠. 그래서 모래를 안 맞으려고 데뷔전부터 막 외곽에서 무리하고 막 이랬던 무리하게 선행 경합으로 깨졌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마 속봉주는 오늘 안쪽 게이트 이점을 활용을 해서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어요. 선행을 가면 좋고 선행이 아니라도 2열 외곽 선행마 외곽 바로 선입 전개를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2번마 속보옹주 이번 속보옹주는 관심권으로 살펴야 됩니다. 사실 직전 경주도 보면 스타트가 별로 좋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후미권 밀렸다가 마지막에 올라오는 끝걸음은 살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으면 기본 선두권 전개도 풀어갈 수가 있고 마지막 한 발을 더 쓸 수 있다. 그래서 2번마 속보옹주 이제부터는 뭐 실전 막권으로 강하게 노리셔야 되겠고 언급해드리지 않았던 마필 중에 이 10번마 리드업이라는 마필이 조금 좀 덜 팔릴 것 같아요. 이 마필은 한 번도 실전 막권으로 추천드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준 액면이 전부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선행을 해야 더 띄워줄 마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월 22일 날도 또 2월 달도 계속 꺾었던 마필인데 그런데 직전 경주를 복귀를 해보면요 이게 스타트가 좀 주춤주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마 외곽까지 딱 붙여놓고 가면서 끌리는 악벽을 적절하게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보여줬던 내용보다는
지구력이 많이 보강이 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이제부터 승부 타이밍을 가져갑니다. 이게 지금 안 팔리죠? 리드업 안 팔리기 때문에 이제 고배당으로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끌리는 악벽만 적절하게 제어가 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앞선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외선에 붙여가다가 선행만 외선에 붙여가다가 그냥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번마 리드업은 고배당 막건으로 관심을 두셔야 되겠고, 2번마 속보옹주 배당마라서는 10번마 리드업 이 두 마리를 관심권으로 살펴보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0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변의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혼전입니다. 철저하게 중고배당 막권을 노리고 공략하는 오늘 토요 경마 전반부 첫 번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6번마 라운콘도르, 8번마 열퀸, 11번마 삼정 매그넘, 5번마 가장 먼저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언급해드렸던 인기마 4마리 모두 못 믿는 말입니다. 6번마 라운콘도르라는 마필이 그나마 좀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필은 최근에 보여준 액면이 전부입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불안하게 말씀드렸죠. 12월 10일 날도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고 2월 5일 날도 깜빡이, 직전 경주 인기 3위로 팔리고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습니다. 그렇다고 또 경주 전개가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선행을 가고 죽은 거예요, 다들. 그리고 12월 10일 날은 선행을 나서지 못했다 하더라도 외선에서 크게 전개가 문제가 없었거든요. 모래도 안 맞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6번 라운콘드로는 끝까지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계속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오늘 편성이 너무나 허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인기마로 팔리지만 이거 충마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8번마 열킨이라는 마필도 2월 12일 경주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직전 경주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노려봤는데 그게 전부입니다. 올라오다 말고 항상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앞선이 와장창 무너지면 상대적으로 전개가 좀 잘 풀리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지, 여기서 자력으로 내가 대가리 치겠다 이렇게 장담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는 거죠. 외곽에 있는 11번마 삼정 매그넘이라는 마필은 1월 14일 경기에서 스타트가 늦었어요. 외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몰아서 선행을 뽑아 놨었죠. 그리고 오바질하고 깨졌던 그런 복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붙들고 타면은 더 뛴다라고 보고 최근 2번의 경기에서 실전 막건으로 노렸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쫓아가도 안 되고 선행 가도 안 되고 오늘은 게이트까지 외곽으로 밀렸어요. 이런 거 인기마로 인정할 수 없어요. 지금 6번, 8번, 11번 이런 거 다 못 믿는 말입니다. 여기에 또 9번마 서울킨 같은 마필도 여기서 인기마로 팔릴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강민이 이걸 또 한 40배가 넘는 배당을 승부로 때려 먹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올 때마다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이긴 한데 이미 21전을 뛰었고요. 이거는 뛰는 자세가 일단 안 돼요. 뛰는 자세가 글러먹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5번마 가장 먼저라는 마필도 직전에 보여준 액면이 그야말로 최선이라고 봅니다. 물론 뛰었던 상대들이 약하진 않았어요. 투어로드라든가 또 제주의 하늘이라든가 이런 마필 지난주에 다 입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뛰었던 안말 경주지만 뛰었던 편성이 약하진 않았다고 보지만은 이 마필이 여기서 또 자력 승부를 기대할 만큼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죠. 직전에 착차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이번 5경주는 강민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좀 고민을 했던 레이스입니다. 결론은 인기마를 놓고 배팅은 못한다는 거예요. 인기마, 지금 팔리는 인기마 놓고 배팅 못합니다. 다 부러질 수도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주는 과감하게 고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강민이 여기서 좀 고배당을 노려보는 마필이 한 3마리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충마로 놓고 갈 텐데 일단은 이 7번마 클린업 시드라는 마필이 거의 안 팔릴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이 클린업 시드. 근데 이 클린업 시드라는 마필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안 팔리면 오는 거예요. 안 팔리면. 이게 그때 재작년이죠. 그러니까 2015년 겨울에 한번 폭탄 배당을 터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클린업 시드가. 그때도 전혀 안 팔렸던 그런 마필이고, 또 작년 10월에도 이게, 그러니까 10월 22일 날 옥녀봉구청으로 들어갔을 때도 그때 전혀 안 팔렸죠. 그리고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런 마필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직전 경주 뛰는 내용을 보니까 그냥 차분하게 붙들고 타다가 마지막 결승선 전방에서 추입을 날라왔어요. 그냥 조금만 길었으면 2착을 들어갈 수 있는 탄력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결승선 전방에서 꼬꾸라지면서 낙마가 됐잖아요. 낙마가 되지 않았으면은 충분히 2차까지도 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직전에 뛰었던 편성이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마 클린업 시드 같은 마필은 안 팔리면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추입 마필이긴 하지만은 거리 적성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1000m가 이 마필에게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라고 판단되고, 또 이번 경주는 인기마들이 다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7번마 클린업 시드 이거는 고배당으로 가져갑니다. 아마 인기 순위에서 지금 11마리 뛰는 와중에서 한 9위권, 10위권 될 것 같아요. 강민이 요것도 강민이 노리는 충마에 클린업 시드를 주력으로 갈 겁니다. 복대복 막거리 들어오면은 뭐 배당은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요. 좀 복병마 필들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좀 안정적인 전개를 풀어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민의 관리 마필, 또 강민이 입상할 때마다 챙겨 먹었던 마필인데, 강민의 관리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합니다. 강민의 관리 마필 대가리로 놓고 고배당을 승부 막건으로 때리고 중배당을 바칩니다. 고배당부터 때리고 중배당을 바치는 막건으로 이번 5경주는 두둑한 배당을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3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이 인기 많은 1번마 평촌라이언, 2번마 스마트파크, 10번마 롤주, 7번마 희망포인트, 8번마 몽글몽글, 또 3번마 강대강, 뭐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릴 수 있는 편성입니다. 아마 당일 배당판의 깜빡이가 2번마 스마트파크의 1번마 평촌라이언, 안쪽 게이트 있는 요 두 마리가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번 평촌라이언, 2번 스마트파크 두 마리 모두 다 인정을 하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깜빡이 한 방을 가져가기는 조금 애매한 것이 전개 상황의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거든요. 1번마 평촌라이언이라는 마필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릴 수 있는 조건이잖아요. 지금 상대 선행마가 사르니킹도 있고 그리피스도 있고 발빠른 마필이 몇 마리 있습니다만은 1번 게이트의 김용근 기수다. 직전에 그 스포츠 서울배 그 만만찮은 편성에서도 대하시로 선행을 뽑아 나섰던 마필이기 때문에 1번 게이트 선행은 평촌라이언이 나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마필은 2월 4일 경주 1700에서 인기 2위로 팔렸을 때 강민이 그냥 꺾었어요. 시원하게 꺾었어요. 미련 없이. 왜냐하면 경주거리가 늘어나면 안 됩니다. 거리 적성이 짧아요. 주법도 짧고. 그래서 2월 4일 날은 아예 그냥 꺾었던 마필이고, 3월 5일 직전 경주는 스포츠 서울배 안말 대상 경주였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들이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노렸던 이유가 경주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노렸던 거거든요. 선행을 나서고 압박받고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경주력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평가가 되죠. 그래서 1번 게이트에 오늘은 1300 줄어든 경주거리, 또 부담 중량까지 줄어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번 평촌라이언은 꺾을 수가 없어요. 2번마 스마트파크도 1월 8일 경주에서 외곽 게이트에서 거리 손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우승을 차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군 이후 두 번의 경주도 실전 막건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직전 경주는 18.3배, 그 당일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이 좀 많이 불었죠. 진명지존을 강축으로 세워놓고 스마트파크의 18.3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1300m 거리 적응력 무난하고요. 또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만 스마트파크도 실전 막건으로 주목합니다. 그래서 1번, 2번이 깜빡인데 이 두 마리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꺾을 수가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전개는 1번이 선행을 하고 2번만 스마트파크가 선입으로 그냥 줄서기로 끝날 수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또 어퍼 까고 뭐 이런 놈들 중간에 선두권에 낑길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바로 7번마 희망포인트. 7번마 희망포인트는 이거는 1300에서는 봐야 됩니다.
제가 12월 17일 경주에서 그때 당시 인기 1위로 팔렸을 때 그냥 꺾어버렸죠. 왜냐하면 1700은 안 되는 마필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완전히 꺾으면서 건빛강자의 스페셜 사인을 46.7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했던 그 레이스 아닙니까?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 1300에서는요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망포인트라는 마필이 12월 17일 경주에서는 선행까지 뽑아 나서던 마필인데 최근 경주는 쫓아가는 전개로도 한 발을 더 쓰거든요. 이게 이런 마필들이 서둘러서 붙여버리면 앞선에 가는 마필들에게 전개 상황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외에 뭐 10번마 룰주 같은 마필은 직전에 인기마로 팔렸어도 그냥 꺾었던 마필인데 이거는 자력 추입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죠. 좀 앞선이 뭉개져야 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나마 인기마 중에서는 룰주는 인기마 중에서는 조금 약하게 보고 싶은 상황이고 3번마 강대강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순군전에 상대들이 강했다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앞선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여기서 자력 승부가 되겠느냐 그거는 조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 6경주는 1번마 평촌 라이언, 2번마 스마트파크, 그리고 5번마 희망포인트가 순군전에서 조금 덜 팔릴 것 같으네요, 보니까. 요거 배당마로서는 7번마 희망포인트까지 주목합니다. 1번, 2번, 7번, 1번, 2번, 7번, 1번, 2번, 7번. 자, 세 마리로 압축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4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대가리가 서 있는 경주로 봅니다. 정정의 9번마 로켓퀸이라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은 최근 경주에서 나올 때마다 실전 마건으로 강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지금 55조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게 작년에는 25조 마필이었죠. 그 퇴출된 마방이죠. 강민준 쪽에서 소속의 25조 마방이었는데 작년도 6월 달에 25조가 해체가 됐어요. 근데 그 해체되기 바로 전에 이 로켓퀸이 출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확인됐던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자신 있게 얘기를 했고 또 대상 경주까지도 노리고 있는 마필이라는 내용까지 확인이 됐었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대가리 쳤죠. 작년 6월 달에 25조 마방 깨지기 전에. 그리고 지금 55조로 마방을 옮겨왔는데 작년 12월 4일날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 상대들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 경주 하나 빼고는 나머지 경주에서 강민이 계속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스포츠 서울배 안말 대상 경주였는데 선행마 보내주고 쫓아가는 전개로 자력 입상을 성공했어요. 마지막에 아마존에스와 이렇게 2착 싸움을 하다가 그 근성 있게 이겨냈어요. 그래서 9번마 로켓키는 선두력도 있고 뚝심도 있는 마필. 1월 15일 경주에서는 그때 점핑 출전했죠. 4군으로 점핑 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 9번마 로켓키는 여기서는 웬만하면 안 빠지는 축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당일 배당팔에도 올머리로 팔릴 거고요. 그래서 9번마 로켓킨을 놓고 후착을 찾는데 어차피 배당판에 대가리를 인정하고 가기 때문에 후착권에서 뭐 여러 번 가져갈 수 없습니다. 뭐 3방 4방 가져가서는 맞춰봐야 돈이 안 돼요. 먹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배팅을 하려면 그냥 단방 내지는 때리고 받치는 맞건 딱 그렇게 압축을 해야 되고 그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배팅을 쳐야 됩니다. 이런 경주는. 그래서 후차권에서 좀 한 방으로 웬만하면 한 방으로 좀 압축을 할 생각인데 뭐 당일 배당 괜찮으면은 뭐 2방까지는 가져갈 수 있어요. 일단은 2번마 벨라루라라는 마필이 이게 아마도 깜빡이로 팔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마 합작품 또 11번 세븐 크라운 안쪽에 1번마 천지성공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좀 빨갱이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요. 2번마 벨라로라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서 깜빡이로 팔렸어도 강민이 그냥 무조건 꺾었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1700 뛰는 내용 보고 2월 4일날 1700 뛰는 내용을 보고 직전 경주는 깜빡이로 공략할 사이즈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2월 18일 경주에서는
그때 당시는 또 강민이 요거 짭짤하게 챙겨 먹었죠. 24.8배였죠. 24.8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습니다. 그때 당시 당찬 모습이라는 인기 5위였던 마필을 충마로 놓고 때렸던 경주에서 인기 1위로 팔렸던 벨라로라 24.8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하지만 직전에 꺾었습니다. 왜? 1700이라서 꺾은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1400으로 경주 거리를 내려왔다. 요것도 뭐 깜빡이로 팔려도 무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배당 한 방으로 가져가기는 그거는 조금 좀 조심스럽죠. 1번마 천지성공. 이거 여기서 다시 또 가져가야 되나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실 나올 때마다 제가 이걸 좀 추천을 드렸다가 최근 3번의 경기에서는 그냥 너무나 실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꺾었어요. 2월 5일 날도 깜빡이로 팔렸지만 세게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마필이 혈통적 기대치가 있죠. 그 2015년도에 그 KL컵 마일 대상 경주를 우승했던 마필이 나팔이라는 마필입니다. 부산 경마장에 있었던 나팔. 그 나팔과 부마, 모마가 같은 전형제 마필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기대치가 있어서 데뷔 초부터 이게 이제나 뛸려나 저제나 뛸려나 계속 이렇게 좀 살펴봤던 마필이고 또 입상할 때마다 챙겨 먹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는 걸음은 없습니다. 근데 최근 경기를 보니까 이제 또 4살이 됐는데 최근에 보면은 또 꾸준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더 뛴다고 봐야죠. 이미 뭐 1700까지도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1400 경주 거리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뭐 배당마로서는 1번마 천지성공, 인기 순위가 한 4위권, 5위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번마 로켓킨을 놓고 뭐 구멍수 여러 개만 가져갈 수 없어요. 뭐 1번 천지성공이냐 2번 벨라로나냐 딱 둘 중에 한 마리를 선택을 하는 경주입니다. 네, 당일 현장 배당까지 보면서 9 놓고 1, 2 맞고는 아마 배당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9 놓고 1번이냐 2번이냐 아니면 어느 쪽으로 때리고 어느 쪽으로 받치느냐 요거는 좀 현장까지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7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워낙 부진 마필들이 출전한 편성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똥말 경주가 되다 보니까 불안한 인기마가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수밖에 없는 판때기입니다. 제가 나올 때마다 꺾어드리는 말 그대로 똥말, 상똥말 그런 마필이 여기 또다시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 편성이에요.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5번마 천지공사, 7번마 손오공, 9번마 은빛바다, 11번마 조계산, 그리고 3번마 럭키미스터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리는데요. 이 5번마 천지공사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인기 10위였을 때 대가리를 쳐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갑자기 인기마로 둔갑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경주를 보면은 1월 달에 인기 10위, 2월 11일 날 인기 11위, 직전에 인기 10위였던 마필이 오늘 갑자기 인기 1위가 된다. 이거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인정합니까? 물론 직전에 뛰었던 경주 내용이 나빴다고 보기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의 단점은 기복이 너무 심해요. 마체가 작다 보니까 잘 뛸 때는 잘 뛰고 못 뛸 때는 또 바닥을 쓸고 기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마필 인기 1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전 배팅에서 이걸 어떻게 놓고 사냐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앞선에 가는 마필도 아니고 뒤에서 날라와야 되는 그림 자체도 좋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5번마 천지공사가 인기 1위로 팔리는데 이거 못 믿는 말입니다. 7번마 손오공이라는 마필요. 제가 직전 경기도 피를 토했잖아요. 이거 완전 똥말입니다. 이거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리는데 제가 나올 때마다 책임지고 꺾어드리고 있는 마필이 7번마 손오공입니다. 직전 경기도 인기 3위였을 때 꺾었고 또 12월 달에도 꺾었고 11월 달에도 꺾었고 계속 꺾어요. 진짜 똥말입니다. 이거는 어쩌다가 앞선이 와장창 무너져서 정계운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지 이걸 인기마로 가져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인기마로는 배팅할 수가 없어요. 9번마 은빛바다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4차까지 오면서 나름 가능성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 단점은 역시 결정타가 나오질 않죠. 이거 제가 꺾어드린 적이 있죠? 1월 8일이죠. 1월 8일 경주에서 깜빡이로 팔렸는데 그냥
개껌 씹듯이 씹어 먹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되는 말이다 라고 제가 웬만하면 절대란 표현을 안 하는데 현장에서 제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꺾었던 말인데 여기선 또 인기마로 팔려요. 1700이라고. 외곽이 11번마 조계산이라는 마필도 1월 14일 날 인기마로 팔릴 때 제가 꺾었죠. 그리고 최근 경주에서 한 번도 실전 막건으로 추천드리지 않았습니다. 2월 19일 날도 인기 3위였을 때 꺾었고 직전 경주도 꺾었고 계속 꺾는 말. 그런데 그동안 계속 꺾고 계속 안 된다고 했던 마필들이 오늘은 편성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인기마로 팔리는 거예요. 이런 경주가 꼭 터지거든요. 안 되는 말이 편성상 요놈보다 요게 좀 낫고 요거보다 요게 좀 낫고 능력이 있어서 팔리는 게 아니고 편성상 이놈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게 조금 낫지 하는 마필이 인기마로 팔리잖아요. 그 경주 터져요. 바로 이런 경주가 그렇게 터지는 그런 레이스로 봅니다. 뭔가 좀 대안막건을 찾아보고 싶다는 건데요.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없어요.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이 지금 보통 예상지들이 최근 4개 전적이 나오잖아요. 최근 4개 전적 그 전에 충분하게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이 지금은 묻혀 있습니다. 전적표에서 묻혀 있어요. 하지만 강민은 전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하고는 다르거든요. 저는 최근에 12개가 나와 있는 전적표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개 전적 안에는 다 잡혀 있어요. 강민의 관리 마필 놓고 갑니다. 인기도에서는 한 6, 7위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 7위권 되는 인기마를 복병마를 놓고 일단은 인기마 중에서도 옥석을 좀 가리면서 때려야죠. 그러니까 중배당을 기본 막건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강하게 노립니다. 이번 8경주는 인기마, 지금 배당팔에 어설프게 팔린 인기마를 놓고 가는 경주가 아니고 복기가 꽉 차 있는 고배당 복병마를 놓고 들어가는 승부 경주입니다. 배당 짭짤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많이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구경주입니다. 혼합사군 17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 많은 4번마 컨저버티브, 3번마 큐피드 플라워, 9번마 선제일격, 1번마 영웅불패, 12번마 지상거탑, 더 나아가서는 7번마 코라이언이나 이런 마필들도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편성입니다. 대가리는 서 있는 경주죠. 4번마 컨저버티브. 자, 이거는 인정하고 갑니다. 사실 이렇게 배당판에 강축마로 팔릴 수 있는 4번마 컨저버티브, 이런 놈 꺾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강민처럼 이 대끼리 싫어하는 예상가들은요, 이런 거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봅니다. 흠집이 있나 없나. 그리고 웬만한 좀 흠집이 있을 때는 뒤로 돌려놓고 가는 게 기분이 좋아요. 기분상. 또 먹을 때 왕창 먹잖아요. 그래서 4번마 컨저버티브 같은 경우는 좀 꺾을 이유가 있을까 하고 유심히 살펴봤는데 없어요. 이런 마필은. 그러니까 인정하고 갈 기둥만은 그냥 인정하고 가자는 거죠. 후착에서 배당을 노리더라도. 4번마 컨저버티브라는 마필은 이거는 능력마의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데뷔전에서 인기 순위 9위였을 때도 강민이 고배당으로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다가 3착에 머물렀던 마필 아닙니까? 그 뒤로는 나올 때마다 대가리로 놓고 때리고 있어요. 11월 9일 날 그때도 단통이었죠. 그리고 직전 경주도 점배당 받칠 이유가 없었죠. 단통 적중했는데 경주거리가 아주 많이 늘어났으면 모를까. 1700m는요, 동일거리는 여기선 또 와요. 그래서 4번 컨저버티브는 그냥 한 수 위의 능력마로 인정을 하자는 거죠. 자, 문제는 후차권인데요.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일단 1번은 영웅불패가 1번 게이트를 잘 뽑았어요. 왜냐면 내측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게이트를 안쪽 펜스를 곱게 쫓아가면 더 뛰죠. 그런데 문제는 발주 대시가 또 너무 느려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놈의 배팅을 딱 해놓으면은 올라오는 거 쳐다보고 있다가 숨 넘어갑니다. 정신 건강이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1번은 영웅불패는 이건 들어올 때 오더라도 이번에는 보고 싶지 않고요. 3번은 큐피드 플라워가 지금 혼합경주에 출전했는데 이 마필도 제가 나올 때마다 추천드리고 있는 실전 막건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오늘 안쪽 게이트 잘 뽑았어요. 선행을 나서면
더 뛰는 스타일이긴 합니다만은 또 단순한 선행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1700m 첫거리 도전인데 부담 중량 늘고 과연 이게 극복이 될까요? 그래서 인기마로 팔릴 마필이 구바마 선제 일격인데요. 부담 중량 3kg 늘어난 것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조건입니다. 직전에 비교하면요. 하지만 상대 마필들이 없어요. 뭐 딱히 쳐다볼 만한 그런 마필이 없어요. 그래서 1700 거리 경험 좋다는 거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여기서는 인기마로 팔릴 상황이고 12번마 지상거탑이라는 마필은 작년 6월달에 제가 이걸 30배짜리를 딱 두 방으로 아주 조져 먹었던 아주 좋은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도 실전 막건으로 강하게 노렸는데 자력 입상에 성공을 한 겁니다. 순군전이라서 조금 덜 팔릴지는 모르겠네요. 12번 지상거탑은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으로 봅니다. 그리고 1700이 적정거리예요. 나머지는 뭐 딱히 볼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4번만 컨저버티브를 놓고 4번 컨저버티브를 놓고 뭐 후차권에서 여러 개만 가져갈 수가 없어요. 뭐 여기서 두 방, 세 방 가져가면 그건 완전 양아치 소리 듣는 거고 4번만 컨저버티브를 놓고 9번 선제일격 12번 지상거탑 9번이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당일 배당이 얼마나 나와줄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사놓고 9번 12번 사놓고 9번 12번 중에 한 마리를 선택을 해야 되는 레이스라고 판단됩니다. (4월 1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혼합 1군 18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한방 막권을 노리고 들어가는 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번 경주가 16마리가 출전 예정이었는데 4마리가 커트가 됐죠. 그러면서 12마리 게이트를 꽉꽉 채우고 출전하고 있는데요. 강민이 주중에 이번 토요경마 10경주를 준비를 하고 복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그냥 한방이네. 그냥 한방으로 끝나는 레이스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출마표가 딱 뜨고 나니까 강빈이 생각했던 한방 막건이 깜빡이가 아닙니다. 지금 순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많고 또 순군전을 치르는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는 저배당이라 할지라도 배당이 좀 붕 뜰 수 있어요. 그리고 강민이 생각하는 한방 막건은 깜빡이가 아닙니다. 강민이 좀 불안하게 보는 말이 여기서 인기마로 배당판 바람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는 한방 막건을 때려도 충분한 배당 가치가 배팅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경주는 한방 막건 단톡 막건의 배팅에 힘을 실어보겠습니다. 당일 배당판 상황이 좋으면 뭐 일단 한 방을 때리고 전개 상황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복병마 딱 한 마리만 받쳐두면서 때리고 받치고 딱 두 방으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그냥 한 방으로 갈 거예요. 웬만하면 깜빡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웬만하면 한 방으로 가고 또 모르죠. 다행히 현장에서 배당판 바람이 너무너무 많이 불어서 깜빡이를 팔리면 그때는 뭐 재수가 털리는 거지만은 어쨌거나 이번 10경주를 강민이 미리 좀 분석을 하고 생각을 했을 때에 좀 안 되는 인기마가 어설프게 팔릴 인기마가 배당판에 헛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이거든요. 그래서 한 배당이 한 5, 6배 정도만 나와주면 이거는 단톡 막건으로 때릴 배팅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10경주는 여러 번은 가지 않습니다. 단톡 막건으로 공략하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4월 1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2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토요경마 마지막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중고배당 막건을 노리고 들어갑니다. 편성 자체가 터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로 짜여져 있어요. 지금 발빠른 선행마가 대거 포진된 편성에서 선두권이 우당탕탕 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이번 경주를 주중에 준비하면서 좀 썰렁하게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은하철마라는 마필이 출전 예정이었거든요. 20조의 은하철마. 근데 은하철마가 지금 취소를 했어요. 이번 경주 출전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혼전 경주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발빠른 마필들이 많고 또 안쪽에 있는 마필들의 승부지가 좀 더 강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경주는요. 선행마 중에서 충마를 찾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마가 대단히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 선행마라서 인기마로 팔리는 마필들은 사실 여기서 믿음을 갖고 때리기가 어려워요.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뭐 4번마 티즈킹이나 또 8번 베스트로드, 또 1번 오픈뱅크, 4번 라운루이스, 뭐 선행마들이 지금 다들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3번마 동해창가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다들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는데 선두권이 뭉개질 수밖에 없는 판때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전개 상황의 변수를 꼼꼼하게 살피면서 고배당 충마를 놓고 때려야 되는데요. 강민이 고배당으로 째려보고 있는 마필이 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인기도에서 좀 많이 밀려 있어요. 일단은 이 안쪽에는 2번마 썬파이터가 아마 당일 배당판에 조금 좀 덜 팔릴 것 같아요. 상대 마필들에 비해서. 근데 12월 25일 날 인기 순위 10위였을 때에 그때 4열 외곽 전개를 상당히 무리한 전개를 풀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고배당을 터뜨렸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9번 게이트에서 선두권에 서두르다가 앞선이 그냥 경합으로 무너진 그런 레이스 아닙니까? 그러면서 완전히 개바닥을 쓸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런 마필이 안 팔려요. 안 팔리지만 선두권에 경합하지 않으면 됩니다. 오히려 직전보다 이번 경주가 더 전개 상황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직전보다 이번 경주가 선두권이 더 빠르죠. 더 와당탕탕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이잖아요. 그래서 12월 25일 경주처럼 그렇게 힘안 배하고 쫓아가면 이런 마필 무시 못하는 거죠. 그래서 2번마 썬파이터도 이것도 관심권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썬파이터가 인기도에서는 한 7위권, 8위권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썬파이터도 요것도 관심권으로 갑니다. 사실 이거는 좀 사연이 있는 마필이죠. 원래 그 평골절 공백이 좀 길었어요. 작년 여름에. 그랬다가 그 복귀전에서 신영철 기수가 이거를 또 선행을 안 가고 붙잡고 타다가 면허 정지를 6개월을 먹었던 바로 그 마필입니다. 그 뒤로는 쫓아가는 전개로도 자기가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만 유지를 하면은 더 뛰는 거예요. 12월 25일 경주처럼.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계속 좀 실전 변화를 째려봐야 되겠고, 고배당 충마로 노릴 마필은 인기도에서 정말 많이 밀려 있어요. 강민 대충 좀 보더라도 한 인기 순위 한 10위권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됩니다. 여기서는 돼요. 원래는 선행마지만은 쫓아가도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전력의 변화를 보여준 거예요. 최근 경주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보여준 액면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팔리지만 사이즈가 밀리는 마필이 아닙니다. 꼭 이런 편성에서는 좀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그런 말이 터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11경주는 현장감도 물론 좀 많이 살려내겠습니다만은 인기말을 놓고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복대복 막건이 엮여 들어가면은 폭탄 배당까지 터질 수 있는 경주. 마지막 경주 인기말이 연연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 경주는 좀 과감하게, 좀 무식하고 과감하게 고배당 승부 막건을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토요경마 UC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 UCC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